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기록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조 단위의 돈이 막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저출산 이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문제다 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우리나라가 좀 부유해지면서 요즘에만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출산 정책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가를 줍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실록입니다. 어디 뭐 구석탱이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자, 세종 8년 1426년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내 7일간이 너무 짧으니 100일간의 휴가를 줄 것을 명하였다. 이 말은요, 원래는 애 낳고 7일 휴가를 줬는데 이거 너무 짧다. 그래서 100일로 늘려줍니다. 늘려줘도 이거 10배도 더 늘려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정책이 도입되고 4년 후 세종 12년 1430년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출산 전 1개월 동안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종소의 명에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낳는 것만 하지 말고 낳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뭐 집 가다 낳고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죠. 자, 지금보다도 왠지 더 좋아 봅니다. 그리고 또 4년 후 세종 16년 1434년 경외의 여종이 임신을 하거나 산후 100일 안에 있는 경우는 전부터 휴가를 주어 왔으나, 요거는 앞에 내용이죠. 이렇게 쭉 나오고요. 최근 임산부가 출산 중에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출산과 산후조리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여성의 출산 휴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부가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니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만 30일을 쉬게 하라. 이제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도 30일간의 휴가를 줍니다. 자, 1부에서는요, 이 실록 원문에 나오는 경외의 노자, 뭐 경양의 여자 노비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극히 일부 하층민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냐, 일반적인 출산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여자 130일 그리고 남자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준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출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휴가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제적 도움입니다. 여러 실록에요, 자녀가 셋 이상이면 쌀과 콩을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왕마다 왕실의 어떤 경제적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보통은 쌀과 콩 10석을 아들, 딸 구별 없이 왕이 하사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냐면요, 쌀 10석, 그러니까 대략 1400kg. 지금 20kg가 한 4, 5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소 280만원 정도 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 당시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자, 세종실록 1431년 때 보면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새쌍둥이 사건입니다. 세종실록 1431년 7월 5일 임금과 승지들이 새쌍둥이 지원을 놓고 토론을 벌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경상도 초계군에 사는 산업이 약비가 아들 새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승정원은 셋이면 당연히 쌀 10석을 주겠지만 둘은 죽었으니까 하나만 낳은 것이니 줄 수 없다. 그러나 임금은
살아남은 아이는 한 명이지만 낳은 건 셋이니 쌀 10석을 주어야 한다고 서로 토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이 이겼을까요? 신하가 이겼을까요? 결국 이 문제가요, 예조로 넘겨졌고 또 다시 거기에 경론 끝에 쌀 5석을 하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정말 딱 반으로 말 그대로 협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원이요, 세종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왕에 다 있었어요. 명종실록 1546년 2월 8일 원주에 사는 사월이는 아들 셋을, 양산에 사는 명월이는 아들 넷 쌍둥이를 낳았다는 보고이다. 이번에도 승정원이 딴지를 걸었다. 근래 들어 흉년이 계속되어 비축 곡물이 거의 떨어졌으니 감량 지급이 불가피합니다. 감량해서 주라는 거죠.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정도로 국고에 문제가 되겠느냐? 전례대로 10석을 하사하라 명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인조실록 1641년 6월 10일 경기도 풍덕에 사는 임광의 처가 젖 하나로 새 쌍둥이를 키운다고 보고하자 임금은 즉석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여 서둘러 하사하라 라고 명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휴가와 다둥이를 낳을 때, 기를 때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